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포메이션은 4-4-1을 활용하고 있다. 박상혁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김승섭은 순간적인 침투와 볼 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방에서의 결정력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다. 이동경은 이선에서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인 볼 처리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중앙 수비 라인에 배치된 박찬용과 이정택은 제공권 싸움에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막아내기 쉽지 않다. 김천은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 요소가 드러나며 전북의 공중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콤파뇨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 전략이 명확하게 살아나고 있으며 좌우 풀백과 전진우가 연계해 크로스 패턴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다. 김진규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면서 공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콤파뇨의 제공권 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김천은 중앙 수비 조합인 박찬용과 이정택이 제공권에서 확실히 밀리며 전북의 크로스 공세를 버텨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박상혁과 김승섭의 활동량, 이동경의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체력 소모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균열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이 경기는 전북이 제공권 우위와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 헤이스는 순간적인 드리블과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될 수 있다. 신창문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수비 압박이 강하면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최경록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로 변화를 주지만 박스 안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 광주는 4-4-1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 그러나 공격에서 파괴력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루즈하게 이끌며 무승부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기는 윌리안의 부재 가능성이 수원FC 공격 흐름을 크게 약화시키며 루안과 사박의 조합만으로는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 역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 효율성이 떨어져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결국 양팀 모두 날카로운 한방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템포가 느려지고 중원에서 소강 상태가 길어지며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루즈하게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울이랜드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에울레르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며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위협을 만든다. 변경주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측면과 중앙을 유연하게 오가며 공격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재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볼 배급으로 공격 템포를 지탱하며 전방으로의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서울이랜드는 빠른 전환과 압박을 통해 기회를 만들지만 공격 패턴이 반복적이라 예측 가능한 흐름이 단점이다. 또한 수비 뒷공간에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천은 몬타뇨와 박창준의 콤비를 중심으로 직선적이고 강렬한 공격 패턴을 이어가며 상대 수비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에울레르와 변경준의 스위칭 플레이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이끌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감독의 고집스러운 운영 탓에 플랜 B 전술이 전무하고 전술 유연성 부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서로의 강점을 맞받아치는 장군멍군식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팀은 드러나지 않아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대전은 유강현의 제공권과 정재희의 빠른 침투를 동시에 활용하며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구는 세징야와 라마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 라인의 순간 대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명확하다. 특히 정재희가 대구의 느린 센터백들을 상대로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파고든다면 경기 주도권은 대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 템포와 압박 강도를 대구가 버텨내기는 어려워 보이며 전체적인 흐름은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그래서 이 매치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대전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상대 수비의 체력 고갈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빠른 침투와 압박 전환이 맞물린 대전의 구조는 대구의 약점을 정조준하며
흐름을 단숨에 틀어줄 무기가 된다. 김포는 3-5-2 전략을 활용 중이며 루이스와 조성준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빠른 2대1 연계를 통해 순간적으로 공간을 창출한다. 이 조합은 순간 파괴력을 갖추고 있지만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 수비가 금세 적응할 수 있다. 최재훈은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흐름을 조율하지만 템포 전환에서 속도가 느려 공격의 날카로움이 줄어든다. 후반에 투입될 교체 자원 역시 경기 양상을 크게 바꿀 만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 결국 김포는 루이스 조성준의 패턴 외에 공격 루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제르소의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라는 단일 루트에 집중하고 있어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격 루트가 막힐 경우 대안 부재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김포는 루이스 조성준의 순간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위협을 만들지만 동일한 루트 반복으로 효과가 제한된다. 교체 자원에서도 새로운 전술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단조롭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양팀 모두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기 힘들고 승부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충남 아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은고이는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 싸움에 힘을 보탠다. 하지만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는 약점이 드러난다. 김승우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지만 점유율을 지켜내는 능력은 다소 흔들린다. 손준호는 2선에서 전진 패스와 전환을 시도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템포 유지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버티는 힘은 있으나 빠른 역습 전환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끊기는 순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성남은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후이제의 결정력이 빛을 발하고 있으며 레안드로와 박수빈의 연계까지 가세하며 공격 밸런스가 완성되고 있다. 팀 전체가 강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90분 내내 압박과 수비 전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래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 반면 충남 아산은 활동량은 유지되지만 세밀한 전개와 뒷공간 관리에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무너진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심리적 에너지를 동시에 확보한 성남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아산이 강하게 맞서더라도 후반 교체 카드 활용과 집중력 차이가 결과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성남이 분위기와 흐름을 주도하며 확실한 승부처를 만들어낼 시점이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